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경매건인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누군가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됐으니까 하고 들어가서 턱하니 낙찰을 받고 입찰 보증금 몰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봐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차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7840입니다. 입찰 날짜 1월 14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가락타운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 물건은 2단지 사건이에요. 20 몇 년 전에 여기 막 분양하고 할 때 1단지에 저희 예전에 살았었는데요. 아가씨 때 제가. 감정가 2억 2,100에서 지금 1억 4,144만원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자고 했을지 같이 공부를 해보죠. 등기부 등본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2015년 8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이 1억 9,800이군요. 그리고 근저당이 쭉 있습니다. 근저당이 4개나 있네요. 처음 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2016년 4월 25일 날 BNK저축은행에서 1억 3,800. 1억 3,800이면은 뭐 빌린 돈은 원금은 1억 좀 넘겠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부산은행에서 또 근저당이 2개가 있고 그리고 개인 강모 씨 근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서부산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카드 가압류 경매는 부산은행에서 넣었어요. 부산은행이 여기다 그죠? 지금 들어있는 여기 그죠? 위에 BNK저축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산은행에서 지금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말소기준 등기는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BNK저축은행이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2016년 4월 25일이에요. 그러면 2016년 4월 25일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그죠? 전입되어 있는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임차인 현황 봅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까 강땡땡씨 있습니다. 강땡땡씨 전입일이 2016년 1월 18일이에요. 말소기준 등기는 2016년 4월 25일. 그리고 강땡땡씨 전입일은 같은 해에 1월 18일. 3개월이 빠르죠. 선순위다. 그죠? 그죠? 그리고 확정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일은 2016년 1월 18일인데 확정은 그날 받은 게 아니라 2017년 1월 10일 날 받았어요. 2017년 1월 10일. 그리고 배당 요구일은 2019년 1월 17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습니다. 그죠? 1월 17일 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전입이 1월 2016년인데 확정은 1년 뒤에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가지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 뭐죠? 전입을 하고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금액이 그죠? 보증금액이 소액임차인 범주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임차인 뭐 우선 변제권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은 확정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확정을 받게 되면은 확정받은 날짜에 꼭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준 물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증금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엔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201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1월 11일 등기부 여기 사이에 한번 날짜를 우리 맞춰 넣어 봅시다. 2016년 근저당, 2016년 근저당, 근저당은 요 3개까지. 그러니까 BNK저축은행, 그리고는 부산은행 근저당 2개, 요 3개는 전부 다 2016년이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에 부산은행 다음에 이 사람이 1억 8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순위가. 배당을 받는다면. 이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낙찰이 됐다고 합시다. 낙찰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이 받겠죠. 물론 밑에 세무서 있습니다. 서부산 세무서 압류 있잖아요.
이것도 뭐죠? 등기부에 있는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아니라 세금은 법정기일 기준이니까 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낙찰되면 낙찰가를 가지고 경매비용 공제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서부산 세무서 금액이 먼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저당 BNK저축은행 그 다음 부산은행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임차인이. 확정을 그때 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 받는다. 못 받게 된다. 이러면은 이 사람 날짜상으로는 뭐죠? 2016년 1월 18일 선순위로서 그죠?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배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써놨죠. 배당 순위는 있다. 왜? 확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배당 순위에 있다라는 말이 무조건 배당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받고 남아서 있으면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없다, 못 받는다, 아니 아주 일부만 받는다. 이러면은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요? 선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예상 배당표입니다. 아까 최저가가 1억 4,144만 원이라고 했죠. 1억 4,144만 원. 그러면은 경매 비용이 약 270만 원. 요거 빼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3,867만 5천 원. 자, 그런데 서부산 세무서가 압류 있으니까 체납 상당액. 참 이거 그죠?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지. 체납 상당액이 뭐예요? 좀 알려주지 이제 좀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NK 저축은행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채권 최고액이 1억 3,800이에요. 원금 플러스 이자, 뭐 연체 이자 이렇게 되겠죠. 금액은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은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뭐죠? 여기 네 번째 확정일자부 주택 임차인. 아까 1억 8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데 1억 4,144만 원으로 낙찰이 됐다. 이러면은 보세요. 세무서 가져가고 뭐 BNK 저축은행 가져가고 그러고 나면 부산은행도 일부 지금 얼마 못 받아요. 그죠? 얼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 임차인은 하나도 배당을 못 받아요. 부산은행도 다 못 받는데 부산은행을 다 받아야지 그 다음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들은 순서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 같으면 그러면 1억 8천 나머지 보증금 1억 8천이잖아요. 이거는 낙찰자가 매수인이 전액 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답하죠. 어떻게 이럴까? 약간 의문이 좀 생겨요. 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도 늘 그렇게 하거든요. 선순위 임차인이 1억 8천의 보증금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BNK 저축은행에서 1억 넘게 대출이 나갔다. 보통 채권 최고액 잡는 게 원금의 110에서 130% 이렇게 잡거든요. 그렇게 나갔다. 1억 8천의 보증금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있는데 어떻게 1억 넘게 대출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무상거주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써줬다면 임차인이 아닌 거죠? 희한하다, 그죠? 그 다음에 근저당 부산은행도 나갔네요. 이거는 이 지금 소유주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BNK 저축은행 이거는 지금 이 소유주 자기가 그냥 이렇게 채무자로 돼 있고 부산은행은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 사람이 하는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걸 담보로 뭐 추가로 얼마라도 뭐라도 넣어달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개인 근저당권자도 1억 5천이나 되고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서류상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1억 8천만 원 전액 인수예요. 그래서 입찰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1억 8천을 인수하고 이거를 어떻게 낙찰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문서 송달 내역 저는 열심히 보는 사람 아닙니까? 문서 송달 내역을 보니까 경매 신청이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니까 감정평가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뭐죠?
세무서, 교부 청구서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감정인 감정서도 제출, 집행관이 현황조사 나가죠. 현황조사 보고서 들어왔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임차인 관련한 거. 1월 17일 날 아까 배당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권리신고민 임차인 강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접수증명 그랬고,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 제출. 배당 요구일이 2월 며칠까지였거든요. 배당 요구일 이전에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배당 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를 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연기 신청서는 임차인이 예를 들면은 몰랐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한 걸 잘 몰랐다든지, 통지가 가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뭐 몰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인이 갚을 거다. 제가 아는 사건 몇 개는 법원에서 안내가 오고 통지서가 왔지만 소유주가 그 경매에 취하시킬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만 믿고 있다가 계속해서 안 하니까 그때야 막 부랴부랴 나중에 이제 권리신고 배당요구 신청서 하면서 막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자기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희한해서 그냥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갑니다. 배당표로 갑니다. 자, 최저가 1억 4,100 얼마에서 이렇게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세무서, 저축은행, BNK, 저축은행, 부산은행 받고 그러고 남는 게 있어야지 임차인 1억 8천을 보증금을 했다는 임차인한테 배당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산은행도 다 못 받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것은 무조건 1억 8천 낙찰자가 인수인 겁니다. 그죠? 아주 뭐 시세보다 엄청 높게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겠지만 그럴 바에 무슨 경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쵸? 경매는 진행됩니다. 경매는 진행됩니다. 왜냐면은 진행은 지금 무익료 해가지고는 하지는 않아요. 뭐 부산은행에서 이제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최저가 기준에서라도 67만 5천 원 이렇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는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1억 8천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도 이제 1월 달에도 아무도 입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액이 더 낮아지면은 채권자인, 그죠? 신청 채권자인 부산은행에도 배당이 안 가게 돼요. 무익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기각이 돼버리겠다, 그죠? 아니면은 이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이다. 라는 뭐 그런 게 뭐 밝혀진다라든지 그러면 또 진행이 되겠지만 그거는 열심히 발품 파는 사람, 그죠? 열심히 알아보는 사람이 그런 어떤 정보를 알게 됐다. 이러면은 뭐 입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은 이번에 1월 달에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또 유찰이 되면은 채권자에 대한 무익료로 기각 처리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여튼 입찰하면 안 되는 거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딱 보니까 어떻게 써요? 제일 앞에 보니까 두 번째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있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전입했고 확정받았고 배당 요구했네.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눈여겨서 날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전입 16년, 저건 전입했고 확정받았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히 생각해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과 확정일이 다른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